코로나19를 가정에서 잘 이기고 있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저는 철학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도덕선생님 송건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이제 새로운 대단원을 함께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시간에 자기를 주변으로 타인과의 관계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갈등과 폭력 등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였고, 이것을 해결하고 예방하는 방법까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이번부터 학습할 대단어는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로서 우리 1학년 때 배운 자신과의 관계를 토대로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좀 더 넓이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까지가 우리 친구들이 함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큰 대단원 사회 공동체의 관계에서 4가지 중단원, 국가 구성원으로 바람직한 자세, 정의의 뜻, 그리고 북한을 이해하고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우리에게 통일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넘겨서 66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단원, 국가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 성취 기준은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을 이해하고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준법 의식을 길러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이 단원의 성취 기준으로 합니다. 자, 넘어와서 68페이지 첫 번째 소단원, 과연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 함께 탐구해 보도록 하면, 이 단원 소단원의 학습 목표는 먼저 1. 국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2.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2개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69페이지. 69페이지에는 국가의 의미와 역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국가라는 것을 불리기 위해선 특별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을 알고 있나요? 자, 모른다면 선생님이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3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만 국가라 불릴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국민이 있어야겠고, 국민이 영유하고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겠고, 그리고 우리 국민으로부터 이인받아 우리 나라만의 스스로 자주주권을 얘기할 수 있는 이 주권이 3가지 모두 갖춰져야 국가라고 불릴 수 있답니다. 자, 첫 번째 줄, 따라서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국민으로 구성된 국가는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지고 있다.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지만 국가란 의미로 불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는 왜 필요할까요? 자, 6번째 줄 1번 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 인권,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즉, 국가는 전쟁이나 테러 등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줘야 하는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자, 2번째, 10번째 줄, 국가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국가는 사람마다, 우리 개인마다 이익이 다르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싸울 수 있는데, 이때 국가는 공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모든 사람이 질서를 유지하면서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4번째 줄, 3번째,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자, 이해관계라는 것은 서로 이익을 보고 손해를 보는 관계에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친구와 싸우기도 하고 어떤 친구와 다시 화해하기도 하고 한답니다. 이때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재판이나 노사정위원회 등 갈등을 해결해주는 기구를 운영하여 국가는 개인과 집단과의 갈등을 조정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중재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그리고 4번째,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도록 노력하는 국가입니다. 즉 인간다운 삶이란 주거, 그리고 행복 추구, 철도, 항만, 도로 등 사회 자본을 확충하여 사람들을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하도록 해준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가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선 조금 심화학습으로 로크라는 사상가가 생각한 국가의 기원과 역할이 있답니다. 이 로크라는 사상가는 사회 계약설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사상가 중에 한 명으로 국가의 필요성을
자, 요 밑에 자연 상태라는 것, 즉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갈등과 분쟁이 발생할 때 그것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었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의 기본 보호와 사회 질서 유지라는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 라고 하여서, 즉 국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개인의 소유라고 불리는 권리를 보존하고 증대하는 데 있고요. 국가의 역할로는 이 공정한 재판관으로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결해주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손해되는 걸 정확히 따져서 명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로크의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저항권 문제는 선생님과 학교 나와서 심화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겨서 여러분 교과서 71페이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로운 국가라 부를 수 있는 국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크게 4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정의로운 국가는 최소한의 권리, 인권, 자유,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권리와 의무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7번째 줄입니다.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여 국민 주권을 실현해야 한다. 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국민의 동의하에 국가가 운영되시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표현되고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리를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 이 의견을 반영하여서 만들어야 하고 시민들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표현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는 법에 따라 통치해야 되어야 합니다. 이 법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의 이름을 공화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또한 이 공화국에 속한답니다. 일정한 개인이나 독재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닌 법에 따라 공정하게 정당한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통치되는 국가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국민들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합니다. 국가는 개인의 어려움,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도와주고 고통을 덜어주고 시민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가 이번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지원한 재난 기본소득 또 재난 지원금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전제 조건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72페이지에 플라톤이라는 사상가가 생각한 정의로운 국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우리 금요일 날 지금 이 수업이 끝나고 온라인 수업 소통 시간에 심화학습 시간에 다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었고 조금 있다가 이어지는 2교시 강의 때도 만나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